네, 헤지펀드 전략입니다. 토러스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 이승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그 한국형 헤지펀드 얘기들이 좀 무성하던데요. 그 얘기는 뒤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좀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미국의 쇼핑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 남자분들이야 쇼핑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진 않은데 여성분들은 특히 또 미국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자, 쇼핑 시즌 이 기대와 우려가 반반씩 섞여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다음 주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 수치 나올 때까지는 미국 증시는 15,700만 안 깨면 된다. 아, 다우지수 기준으로 15,700만 안 깨면 시장은 훼손시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또 크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우리 시장을 놓고 외국인들이라든지 우리 기관 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호흡이, 제가 그래서 카오스 장세라고 표현도 하고 네 가지 호흡이 들어가 있다. 시장을 네 가지의 어떤 시각이 들어가 있어갖고,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주체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순환만 되는 것 같고 전체적인 시장이 굉장히 혼잡한 노이즈장 같은 느낌이 많이 드실 겁니다. 어떤 쪽만 보면 완전히 급락에 그냥 악재만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쪽은, 그래도 이건 뭐야? 계속 우상향의 상승 파동이 나오고, 이런 혼조된 게 이 데이터를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12월 달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박스입니다. 방향성 없이 순환. 그리고 뭔가 강한 상단을 돌파하거나 하단을 깨는 뭔가 모멘텀이나 주도적인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여러분들 10월 23일에 2063에서 11월 13일 1963까지 이 하락폭을 4등분해 보십시오. 그럼 중심값이 2013과 266입니다. 75% 능선을 봐주십시오. 2028과 270입니다. 이번 대반등이 여기서 걸렸습니다. 269.5, 2033. 그러면서 25% 능선 수준까지 조정했다 다시 터닝하는데 올라간 진폭의 또 중심도 보시죠. 거의 2000포인트와 263.8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물 지수를 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체크하냐면 앞으로 이 시장이 265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 265라는 선이 오늘 공격해서 지지했느냐 깨느냐 안 깨느냐가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 2000포인트를 지지해주고 안착하느냐 아니면 붕괴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마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을 기준으로 30포인트를 한 변동성이라 볼 때 30포인트 빠지든 2000에서 30포인트 오르든 윗상단을 돌파하는 에너지도 아니고 하단을 붕괴하는 에너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30포인트 계단식으로 두 방의 윗방향을 치고 나가든지 하방으로 공격하든지의 방향이 나와야 전체적인 큰 틀이 결정될 텐데 이 부분은 사이버 먼데이 지나서 그 수치와 상해 종합지수의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는 어떤 전략이 나올까요? 그냥 시소 전략의 박스의 폭이 좁은 변동성장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140만 원과 150만 원의 요 진폭이 7%입니다. 이거를 150만 원을 돌파해서 155만 원이든 이걸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저는 내년도에 나올 수도 있다. 1월 초에 삼성전자 4사분기 실적의 컨센서스가 생각보다 좋게 나와야 가능하고 그 사이에는 그냥 140만 원과 150만 원에 갇혀서 지그재그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인텔과 삼성전자 같이 볼 때 빨간 색깔이 인텔입니다. 인텔은 올랐다가 빠지는데 삼성전자는 그대로 유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147만 원 기준으로 150만 원과 145만 원에서 갇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보시면 3만 5천 원을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3만 4, 5천 원만 오면 매도 에너지가 나오지 이거를 치고 나가서 고점의 새로운 영역, 즉 4만 원도 보여. 이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환경은 안 보입니다. 대신 3만 1,000원은 강하게 지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박스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봐주시죠. 최근에 N달러 때문에 현대차가 탄력성이 둔화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빠지도 않아요. 하단 24만 원, 상단 26만 원. 거의 한 달에 2만 원에서 갇혔다는 얘기는 방향을 못 준다는 얘기다. 아예 26만 원 치고 나가서 현대차가 30만 원을 가는 에너지든지 아니면 24만 원을 깨갖고 이거 N이 속도가 빨라갖고 22만 원이나 20만 원 빠지든지 하는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뭔가 나오는데 이거 확인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냐? 외국인들, 엔달러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 물어보는 기준점이 저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에서 결정이 안 되고 4, 4분기 실적 나와서 내년도 연초에 2014년도 장의 상반기의 큰 그림과 외국인들의 유동성에 노테이퍼링 계속되네. 그래서 계속 위험 자산으로 갈 수 있는 확신이 돼. 이런 환경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연말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카오스장의 4가지 호흡의 변동성 잠만 더 지속될 것 같다. 그것도 이번 주만이 아니라 4월, 12월 말까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뭔가 좀 더 강한 동기부여나 계기가 있지 않는다면 연말까지는 좀 고만고만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제조업 일부, 완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는 환율 문제를 또 거론해 주셨습니다. 자, 그 밖에 또 눈을 좀 돌려보면요. 이 미국의 소비 시즌, 그 내수 소비, 유통,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도 관계가 좀 지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관계는 안 지어집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월마트 이런 거니까, 그게 중국과 연동해서 중국의 수출이 잘 되면 우리의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연결되는, 그리고 또 중국 소비자가 소득이 커질 테니까 거기에 또 연결되는 이런 연결 구조의 모멘텀으로 해서 움직이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가만 보시면 이미 9월 달 초반이나 10월 달에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으로 생각하고 이미 전략을 짜서 그때 매수했어야 되지, 지금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에서 거기에서 모멘텀 더해갖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CJ 홈쇼핑이라든지 GS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시면 벌써 9, 10월 달에서 인덱스 대비해서 초과되는 상승률을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를 추격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시세 차익을 현실화시키느냐. 이 부분이 저는 미국 증시보다는 상해 종합지수가 이제 뭔가 직전 고점을 2270을 돌파하는 모멘텀이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제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변수 중에 하나인데 10년짜리 국채하고 그 다음에 발틱 운임지수하고 N달러와 원달러의 스프레드입니다.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도 우리한테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원화가 강세로 간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유동성 자산이 한국 자산을 들어와갖고 원화 강세야. 그런데 N은 왜 약세로 갈까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일본과 연동돼서 해외 수출에 부담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여기에 직격탄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이게 1,050원대로 가고 N은 고점에 103엔을 돌파하면 이거는 상당히 큰 노이즈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방향성을 못 주고 시장은 시소식으로 더 극대화되고, 그 다음에 엔화 약세에 마이너스 되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영향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앞으로 추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도요타하고 현대차를 결정할 겁니다. 도요타가 지금 직전 고점을 살짝 그렇게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현대차는 약간 밀려 내려오려고 그러고요. 요 변수가 앞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이 가줘야 우리가 고점을 돌파하는 모멘텀이 될 텐데, 이게 엇갈리는 변수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니케이 지수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이게 이제 또 문제고요. 그 다음에 상해 종합 지수가 아직도 보시면 우리는 2030까지 갔다 밀렸지만 2015입니다. 2000을 안착하고 뭔가 2560에 돌파하려고 그러면 저는 상해 증시가 2270을 돌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이번 주에 확인하는 게 어떻겠나. 그 확인이 여러분들 보시면 중국 내수 소비주나 이런 거 갖고 확인이 안 됩니다. 뭐 갖고 확인한다? 상해 종합지수와 그 다음에 시가 상위 종목들의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가면 지금 보면 내수주라든지 경기 방어주라든지 개별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들만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고, 오히려 그들만의 시장도 이제는 추격 매수보다는 고점 매도의 감각으로 홈쇼핑 관련주는 접근하자.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가요? 그래서 작은 배분의 호흡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지금 전번에 카오스장으로 하면서 제가 이 4가지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즉, 인덱스 레버리지는 12,000 하단 13,000 상단에 중심가 12,500원에 그 안에서 한 달 내내
지그재그만 나올 것 같다. 그게 삼성과 현대차가 이용당할 것 같다. 그리고 하단이든 상단이든 그 벽을 뚫으려고 그러면 이 쌍두마트의 전차공단의 대장주가 방향을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겠고요. 지금 C 패턴과 D 패턴만 유행하는 시장입니다. 중국 내수 소비주라든지 경기 방어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고점 매도의 추격 매수보다는 분할 매도로 대응하고 B 패턴이 경기주들입니다. 중국 관련이 됐던 수출이 이게 바닥 확인하고 눌림목 주고 다시 가주는지 봐야 시장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A, B, C, D 네 패턴이 지금 혼합적인 호흡으로 네 가지 호흡이 될 테니까 자금을 네 가지로 분동해 갖고 시소식으로 순환하면서 이 장의 에너지는 내년 연초에 판단하자. 그리고 레버리지와 평균값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갖고서 전체적인 모멘텀을 찾자. 이렇게 12월 달까지 큰 그림을 전략을 짜 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헤지펀드 전략이었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